굴절 파트는 어느 정도 개념을 안 다치고요. 그냥 넘어가면요. 하나하나 설명을 못해. 개념 안 다치고서 빨리빨리 그냥 문제를 풀면 요거 물이 담긴 컵에 넣은 빨대가 꺾여 보인다. 공기와 물의 굴절률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꺾여 보이고 렌즈를 통해서 우리가 굴절을 활용을 해서 렌즈를 만들죠. 오목 렌즈, 블록 렌즈를 만들고 그리고 뜨거운 도료에 신기루 보이는 것도 이게 굴절에 의한 현상이고 그래서 답은 5번이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공기와 물과 같이 이렇게 매질의 경계에 이렇게 선을 긋고요. 그래서 매질이 A와 B가 다르고 여기서 이제 법선을 이렇게 그어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진행하는 모습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화살표 줬긴 했는데 여기에 수직으로 진행을 하다가 여기서 이렇게 수직으로 진행하다가 이제 이쪽으로 꺾이는 거 보이니?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꺾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우리가 법선 사이의 각도를 요게 우리가 세타 A, 요게 입사각, 요게 굴절각 세타 B 라고 됐을 때 우리가 각도를 보면은 B의 각도가 크죠. 그래서 우리가 n이 크면 우리가 각도가 큰 것을 알고 있어. 스넬의 법칙 n 곱하기 사인 세타가 같다. 그래서 B의 각도가 크기 때문에 B의 각도가 크니까 여기가 n이 작고 n의 각도가 작기 때문에 A의 n이 크고 그래서 굴절률은 A가 B보다 크다는 거 알게 돼요. 굴절률이 크다는 뜻은 우리가 속도가 A가 작겠죠. 그리고 이제 A에서 B로 갈 때 이렇게 속도는 변하지만 즉 속도가 변한다. V는 F람다에 의해서 속도가 변한다. 그럼 파장이 변한다 뜻이야. 근데 진동수는 일정해요. 그래서 속도와 파장은 A가 B보다 작고 굴절률은 A가 B보다 크고 근데 진동수는 A와 B에 같아요. 그래서 매질을 통과를 하든 뭘 하든 반사든 굴절하든 우리가 진동수는 같기 때문에 요거를 통해서 우리가 파동의 주기가 2초인 거 알 수 있고 그래서 진동수는 2분의 1이 되는 거 알 수 있고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구나 파동의 진동수는 2Lh다 틀렸고 가에서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이렇게 되니까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작다 니은 맞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A의 파동의 파장이 10cm니까 V는 F람다에 의해서 2분의 1 곱하기 10 A의 속도가 5인 걸 알게 돼요. A의 속도는 요거구나. B의 속도는 요거 5보다 빨라야겠죠. 5보다 크다 맞고 답은 그래서 니은 디귿 4번이 되는 거 알 수 있고 이제 우리가 이걸 물의 겉보기 깊이라고 하는데 실제 위치보다 우리가 물이 얕아 보이고요. 가깝게 있는 걸로 보게 돼요. 그래서 왜냐면 공기에서보다 물에서의 빛의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빛이 굴절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못 보게 돼요. 답은 3번. 4번은 보면 우리가 지금 요게 잠깐 자바 실험실을 이제 보면요. 자바 실험실에서 우리가 이렇게 굴절돼서 가는 요 경로는 우리가 자바 실험실에서 실험을 많이 해봤는데 요거는 이제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오는 경우. 잠깐 각도 다 잠깐 나가 있고. 그럼 이렇게 빛의 속도가 빠르다가 사파이어로 들어가면 빛의 속도가 느려지고 그리고 이제 파동의 파장이 길었다가 파장이 짧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어. 그래서 그거와 비슷한 문제가 이제 4번이야. 4번과 5번이 이제 그 문제인데 P에서 Q로 간다 그랬죠. P에서 Q로 가기 때문에 P에서 이렇게 Q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0.2초일 때 한 칸 진행했죠. 얘가 0.2초일 때 그래서 P에서 Q로 갈 때 우리가 속도가 바뀔 거야. 이제 이렇게 P에서 Q로 가는데 V는 F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P에서 Q로 갈 때 진동수가 같아요. P에서 Q로 갈 때 진동수가 같은데 파장이 크면 속도가 빠른 거야. 그래서 P에서의 속도가 5래. 그리고 Q에서의 속도는 이제 모르겠죠. 그래서 P에서 속도가 5니까 얘는 0.2초에 1초에 5m 가니까 0.2초면 한 칸 이동하는 거 1m 이동하겠죠. 그래서 P가 1m 이동을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이게 P에서 Q가 아니구나. 그래서 0.2초일 때는 이제 P는 한 칸 움직여야 돼. P는 그래. 그래서 얘가 0.2초일 때 얘가 왼쪽으로 갔네요. 이게 왼쪽으로 갔죠. 그래서 Q에서 P로 파동이 이동을 하는구나. P에서 Q가 아니고 Q에서 P였네. 그래서 그거 알 수 있고 이제 또 그림을 보면
파동의 진동수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파장이 길면 속도가 빠른 거야. Q에서는 파장이 여기서 여기 읽기가 좀 약간 애매하네. 요걸로 볼까? 그래서 여기서 여기가 파장의 절반이죠. 요게 3에서 6이니까 얘의 파장은 6이야. Q의 파장은 6이고요. P에서의 파장은 여기서 여기를 읽어보면 1에서 3까지니까 여기의 파장은 요거의 2배, 4겠죠. 그래서 파장이 2대 3이니까 속도가 이제 여기서는 파장이 길면 속도가 빠르니까 7.5겠죠. 그래서 우리가 딱 마루나 고린 그 점에 가지고서 우리가 파장을 계산을 하면 좀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P에서의 파장은 4m예요. 틀렸고. P에서의 진폭은 A야. 틀렸고. 이게 진폭이 중심에서 여기까지예요. A이고. 파동의 이제 주기를 보면 0.2초일 때 그냥 V가 오죠. 5는 P에서를 가지고 해보면 P에서의 속도는 5는 P에서의 진동수 곱하기 P에서의 파장이 4야. 그래서 우리가 진동수는 4분의 5가 나오는 거 알 수 있고 주기는 5분의 4가 나오는 거 알 수 있고 그래서 답은 3번이 맞아. 그리고 얘는 왼쪽으로 진행을 하는 거야. 왜냐면 P에서 파동의 속도가 5m/s인데 0.2초일 때는 1m 이동해야 되는데 P가 왼쪽으로 갔으니까. 그래서 4번 틀렸고. Q에서의 속력은 7.5예요. 틀렸고. 답은 3번. 4번의 답이 3번이고 5번을 보면 이제 5번은요. 우리가 매질이 달라지면서 이제 파동이 진행을 하는데 V는 F람다에 의해서 파동이 진행을 할 때 결정된 이미 정해진 진동수는 변하지 않고 파동의 속력이 A와 B에서 변한다면 파동의 파장이 변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A의 파장과 A의 속력을 구할 수 있고 B의 파장과 B의 속력을 구할 수 있어. 그래서 이거를 잠깐 자바 실험실을 통해 보면 공기에서 물로 갈 때 공기에서의 파장이 길다가 사파이어에서는 파장이 짧죠. 여기서 속도가 빠르고 파장이 길고 속도가 느리고 파장이 짧고 그런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진동선이 변하지 않으니까 파장이 변하면 속도가 변한 거고 이를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어. 보면 골에서 골까지 이게 1파장이니까 A의 파장은 8cm가 되는 거 알 수 있죠. B는 골에서 골까지 B의 파장은 4cm야. 그쵸? A의 파동의 속도가 4래. 그럼 B의 파동의 속도는 이거의 절반일 거야. V는 F람다에 의해서 파장이 절반이면 속도가 절반이야. V는 2요. B에서 파동의 속도는 8 틀렸어. 2고요. 그리고 이제 요걸 가지고 우리 계산해보면 V는 F람다에 의해서 F가 이제 진동수가 2분의 1인 거 알 수 있고 이게 A에서의 파장이 8이니까 A의 진동수 2분의 1이고 A의 주기가 2초고 그래서 파동의 주기 2초 받고 그리고 이제 얘가 A에서 B로 진행한다고 문제에서 줬어. A에서 B로 진행을 한대. 파동이 오른쪽으로 진행을 할 거래. 그러면 얘가 아주 조금의 시간이 지나면 파동이 오른쪽으로 갔겠죠. 이렇게 오른쪽으로 갔을 거야. 보라색처럼 오른쪽으로 파동이 진행을 했을 텐데 그러면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면 P에서 파동의 변이는 요거보다 작아지겠죠. P에서 파동의 변이는 요거보다 작아질 거야. 틀렸어. 작다 맞다. 작다니까 한글이 맞다.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6번을 보면 6번은 앞에 있었던 문제랑 이제 비슷한데 여기부터 이제 우리가 매질 1과 2에서 이제 매질 1에서 2로 간다고 알려줬죠. 1에서 2로 이렇게 파동이 오른쪽으로 진행을 하는 건데 그렇게 되고 우리가 V는 F람다라는 공식에 의해서 파동의 속도는 진동수 곱하기 파장인데 파동은 처음 만들어질 때 진동수가 결정이 되고는 반사, 굴절, 회절 간섭을 하면서 파동의 진동수는 변하지 않아. 그래서 1번에서 2번으로 갈 때 진동수는 변하지 않지만 속도가 변하면 파장이 변해요. 그래서 파장을 보면 1번에서는 이게 파장이 4죠. 2번에서는 파장이 이렇게 가는 게 파장이니까 파장이 2죠. 파장이 4대 2고 그럼 파동의 속도가 이제 다를 거야.
파동의 속도가 이제 계산해봐야겠네. 1번에서의 파장은 4고 2번에서의 파장은 2고, 그리고 요거를 통해서 우리가 파동의 진동수와 주기를 구할 수 있겠죠. 요 그래프를 보면 한 번 진동할 때 걸린 시간이 2초니까, 그래서 진동수가 2분의 1이니까 요거를 가지고 V는 F 람다에 하면은 A의 속도가 F가 2분의 1이니까 A의 속도가 2, B의 속도가 뭐라고요? 1번의 속도가 2, 2번의 속도가 1인 거 알 수 있어. 그렇군. 그래서 2번 매질에서 속도가 1이야. 그렇기 때문에 1초에 1m씩 앞으로, 1cm씩 앞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1초에 1cm씩 앞으로 가니까 얘가 이제 2초부터 얘가 출렁이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2초일 때 10cm가 어떻게 되냐면 2초일 때 이제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가기 시작을 하는 거야. 2초일 때 요 위치가 되면서 이제 앞으로 가기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2초일 때는 0이었다가 파도가 자신을 향해 오니까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가 돼야 돼. 2초부터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 답은 4번. 이렇게 돼야 되고, 그때 파동의 주기가 똑같이 2초가 돼야 돼요. 주기는 2초로 갔고, 그리고 이제 2초부터 진동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파도가 나한테 오니까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모습. 답은 2번이야. 3번이 안 되는 이유는 파도가 아래로 내려가는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파도를 먼저 타고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가 돼야 돼. 답은 4번. 이제 7번은 우리가 요거 약간 쉽지 않은데, 물결파의 속력은 이거 기억나니? 깊은 곳과 얕은 곳 중에 어디의 속도가 빠른가? 요거는 잠깐 문제에서 계속 나와서 써놓고 가긴 했어. 그래서 여기서 보면 물결파의 속도가 깊은 물의 속도가 빠르고 얕은 물의 속도가 느려요. 그래서 그거를 좀 알면은 좀 쉽게 풀 수 있고, 모르면 약간 좀 쉽지 않은데, 유리판을 넣었다는 뜻은 여기가 유리판 있죠. 유리판이 있다는 뜻은 여기는 이제 유리판이 있으니까 물의 깊이가 얕아. 1번 영역이 얕은 거야. 그쵸? 2번 영역이 이제 유리판이 없으니까 여기가 깊어요. 그래서 우리가 외웠다면 깊은 쪽의 속도가 빠르고 얕은 쪽의 속도가 느린 걸 알 수가 있는데, 안 외웠어도 우리가 이거를 그냥 우리가 V는 F람다라는 공식에 의해서 속도가 이제 파동이 반사, 굴절, 간섭, 회절을 해도 진동성이 변하지 않으니까 속도가 빠르면 파장이 커요. 그래서 여기 길이가 길죠. 길이가 긴 거 보고서 아, 파장이 길구나, 속도가 크구나. 여기는 파장이 짧죠, 길이가 짧죠, 파장이 짧죠, 그러면 속도가 느리구나. 그래서 물결파의 속력은 1번이 느리고 2번이 빨라요. 그래서 문제를 풀면 파장은 1번이 짧고 2번이 크죠. 1이 2보다 짧다 맞고, 진동수는 항상 일정해요. 진동수는 일정해. 진동수는 변하지 않고, 속도는 이제 깊은 곳의 속도가 빨라요. 깊은 곳의 얕은 곳보다 속도가 빠르다.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이 맞고. 이제 똑같이 물결파에 대한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물결파 이제 요 7번을 이제 참고를 하시면 깊으면 속도가 빠르고, 요거는 일단 요 그림을 봐야겠네. 자, V는 F람다에 의해서 파동이 처음 만들어질 때 진동수는 일정해요. 진동수는 일정하기 때문에 파동의 속도가 빠르면 파장이 클 거야. 여기서 보면은 A에서의 파장이 길고 B에서 파장이 짧죠. 그래서 A의 속도가 여기 속도가 빠르고요. B의 속도는 느린 거 알 수 있어요. 그리고 B에서는 파장이 짧고요. A에선 파장이 긴 걸 알 수 있어요. 요 문제 좀 어려운데, 그래서 그림을 그려볼게. 그래서 두 물체 A와 B의 경계에 이렇게 선을 그리신 다음에 여기다 이제 선을 잘 그려야 할 텐데, A와 B가 서로 다른 물질로 이렇게 경계를 그리고 법선, 이게 법선이야. 수직으로 법선을 그리고 이제 우리가 파동이 진행하는 것을, 물결파가 여기서 발생해서 파동이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죠. 파도가 이렇게 올 거니까 이렇게 가다가 B 쪽으로 꺾이는 거야. 그래서 A 쪽에 내가 이걸 그려보면 물이 A에서 이렇게 와요. 수직으로. 그래서 이 수직으로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꺾이겠죠. 여기도 수직으로 가야 되는데, 수직으로 가려면 여기선 이렇게 가야 되지 않니? 파란색으로 할까? 이렇게 가다가 여기 수직으로 가다가 요렇게 요렇게 가야겠네. 거의 요렇게 수직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얘 왜 이렇게 굵어?
요렇게 수직으로 오다가 요렇게 수직으로 가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래서 요게 A의 각도, 요게 B의 각도야.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되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속도가 빠르고 여기서는 이제 굴절률이 작아요. 여기서는 이제 B쪽에서는 속도가 느리고 여기서는 굴절률이 크겠죠. 그러니까 굴절률이 작으니까 각도도 크고 굴절률이 크니까 각도도 작은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해보면 우리가 두 개의 이제 서로 다른 매질의 경계를 이렇게 하고서 법선을 그려보고, 수직인 법선 이렇게 그려보고, 그 다음에 물결파가 이제 이렇게 오다가 이번에 이렇게 꺾이는 거야.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이번엔 얘가 속도의 차가 파장이 비슷비슷하죠. 파장이 비슷비슷하니까 여기는 속도 차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아. 파장의 차이가 크니까 속도의 차가 크겠죠. 네, 그런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다가 나보다 큰 물리량, 이게 좀 어려운데 다에서 나보다 큰 물리량은 요거는 읽으면 되겠죠. 이웃한 파면 사이의 거리는 이게 멀잖아. 머니까 요거는 맞는 것 같고, B에서 물결파의 굴절각은 요거 그림을 보면 요거보다 요게 좀 더, 요 굴절각 요게 좀 더 크죠. 그래서 요건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해보면 물이 깊어졌으니까 속도가 더 빠를 거야. 물이 전체적으로 깊어졌으니까 파장이, A를 보면 A의 파장이 커졌죠. A의 속도가 늘어난 거야. 맞고, 진동수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진동수는 그 무슨 일이 있어도 진동수는 일정해. 변하지 않고, 입사각과 굴절각의 차이는, 즉 요거는 입사각과 굴절각의 차이는 즉 속도의 차이에 의해서 발생을 하겠죠. 입사각과 굴절각의 차이는 이제 굴절률의 차이가 요거를 만들 거고, 굴절률 차이가 요거를 만들 거고, 사실상 굴절률 차, 속도 차. 그래서 굴절률의 차이가 크면 얘네가 콱콱 꺾이는 거야. 속도의 차이가 크면 콱콱 꺾이는 거야. 그렇게 되겠죠. 실험을 하면서 보여줄까? 그래서 얘네가 30도로, 아니 이제 60도로 했을 때 공기에서 물 갈 때는 이제 50에서 35 했다가, 공기에서 이제 사파이어 갈 때는 50에서 26 갔다가, 공기에서 다이아몬드 갈 때는 50에서 18. 그래서 굴절률의 차이가 클수록 팍팍 꺾이면서 입사각과 굴절각의 차이가 커져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속도의 차이가 많이 클 거야. 왜냐면 파장의 차이가 크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입사각과 굴절각의 차이가 커요. 근데 여기서는 파장이 비슷비슷하니까 속도의 차이도 비슷비슷하니까 여기서는 그렇게 입사각과 굴절각의 차이가 작아. 입사각과 굴절각의 차이가 여기서는 작아. 그래서 틀렸어. 그래서 요 문제 좀 어려워. 그래서 답은 얘는 기억이야. 요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아예 물결파에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여기에 유리판을 넣으면, 여기 얘는 알려줬죠. 유리판을 넣으면 여기는 이제 속도가 느릴 거야. 물이 얕으니까 유리판을 넣으면 물이 얕아서 속도가 느리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속도가 느릴 거야. 여기는 속도가 느리고요. 나머지는 속도가 빠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V는 F람다에 의해서 파동의 진동수는 절대, 파동이 반사, 굴절, 간섭, 회절을 해도 진동수는 절대 변하지 않지만 속도가 커진다면 파장이 클 거야. 유리판 있는 삼각형 안에서는 파장이 짧아야 되고, 그리고 그 외에는 파장이 길어야 돼. 유리판은 파장이 짧고 나머진 파장이 길어야 돼. 그래서 원래 가는 것보다 파장이, 여기 유리판에서 똑같죠? 틀렸고, 요거보다 파장이 짧아요? 일단 가능해. 요거보다 파장이 짧고요. 근데 여기서는 더 짧아지면 안 돼. 여기서는 유리판이 없는 곳에서는 이제 파장이 똑같이 길어야 돼요. 얘랑 얘가 같아야 돼. 틀렸고, 얘는 파장이 길어졌죠? 유리판이 파장이 길어져서 틀렸고, 얘는 유리판에서 파장이 길어져서 틀렸고. 그래서 답은 그냥 쉽게 유리판이 있을 때만 파장이 짧고, 그리고 그 외의 영역은 다 파장이 긴 거 그래프하면 2번이 쉽게 답이 나와. 근데 요거는 우리가 좀 제대로 보면은, 이거 이제 너네가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좋긴 한데, 요 경계가 이렇게 둘이죠. 여기서 이제 파동이 진행을 하는 걸 보면, 파동은 여기서는 그냥 수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이제 여기서 만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수직으로 진행을 하는 거야.
게다가 여기서 이제 법선, 요거에 90도인 법선을 이렇게 그으면, 제가 법선을 먼저 그려야겠는데, 법선이 이렇게인가? 어떻게지? 요점이 90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파동이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는 공기에서 물로 수직으로 그냥 쏘는 거니까 여기선 그냥 어쩔 수 없고, 여기서 이제 여기가 속도가 느려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속도가 빨라져야 돼. 그 속도가 느리다, 즉 굴절률이 크고요. 굴절률이 작아야 돼요. 굴절률이 크다가 물에서 공기로 가는 셈이니까, 물에서 공기로 가려면 우리가 각도가 커야 돼. 공기의 각도가 크고 물의 각도는 작아요. 이런 것처럼 여기선 각도가 작고 여기선 각도가 커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꺾여가야 돼.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파동이 가고요. 여기서는 이렇게 오른쪽 가다가 이런 식으로 꺾여가는 그래프가 돼야 돼. 답은 2번이야. 이제 이 10번부터가 좀 평범한 이제 굴절 문제로 왔는데, 우리가 스넬의 법칙을 안다고 치고서 n이 크면 세타가 작겠죠. n1 sin 세타 1은 n2 sin 세타 2니까 n이 크면 세타가 작다. 그래서 각도를 보면 a의 세타가 작고요, b의 세타가 커요. 그럼 우리가 요걸 통해, 요 가를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굴절률은 a가 작고 b가 크다는 알 수 있죠. n이 크면 세타가 작으니까. a랑 c를 비교한 걸 보면, 이번에는 여기서 보면은 이제 요게 각도가 크죠. 바로가 각도가 크죠. 이게 이렇게 각도가 크면 세타가 뭐라고요? 각도가 크면 n이 작다. 각도가 작으면 n이 크다. 그래서 이렇게. 잠깐만, 이거 잘못했나 본데. 상태 안 좋네. n이 크면 세타가 작다. a가 큰 거구나. 잘못 썼네. n이 크면 세타가 작다. 세타가 작으니까 a가 b보다 크다. 여기서 이제 n이 크면 세타가 작다. c가 n이 크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통해서 그렇구나. 굴절률은 b 다음이 a 다음이 c구나 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 v는 fλ2에서 우리가 진동수는 일정하지만 v가 변하면 파장이 비례해서 변해요. 그래서 굴절률이 크다는 뜻은 우리가 속도가 거꾸로, 굴절률이 크다, 속도가 느리다. 그래서 거꾸로 이제 b가 속도 가장 빠르고 a가 그 다음, c가 그 다음. 그리고 파장도 BAC 순으로 되는 거 알 수 있어. 그래서 빛의 파장은, 가에서 파장은 A가 B보다 작다. 파장은 A가 B보다 작다. 기억 맞고. 진동수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진동수는 반사, 굴절, 간섭, 회절을 해도 진동수는 변하지 않고. 빛의 속도는 보면 빛의 속도는 B가 C보다 빠르다. B가 C보다 크다. 맞고. 답은 3번. 그리고 이제 11번을 보면, 이제 빛의 굴절하는 과정을 우리가 보면, 요거 한번 그냥 스넬 법칙을 써볼까? A에서 물질의 각도 NA 곱하기 sin 45가 B에서 이게 30도로 간대요. B에서 이렇게 30도로 갔겠죠. 그리고 B에서 30으로 왔으면 C에서는 25로 간대요. 이게 더 작네요. 25로 갔겠죠. C에서 30으로 가면 A는 어떻게 될까? 뭐 그런 거 알 수 있는데, 1번 실험을 한번 스넬 법칙 써보면 NA 곱하기 NA 곱하기 sin 45가 NB 곱하기 sin 30과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NB 곱하기 sin 30이 NC 곱하기 sin 25와 같고, 같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실험 1과 2를 통해서 이런 식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걸 가지고 또 뭘 알 수 있냐면, 이번엔 C에서 30도를 했대. C가 이게 25가 아니고 30으로 올라갔어. 그러면 거꾸로 이 수식이 일정하니까 요것도 30보다 이제 좀 더 올라가겠죠. 그리고 A의 각도는 45보다 크겠죠. 기억이 맞아. 이 세 가지 식이 일정하게 항상 굴절률이 정해져 있으니까 하나의 각도가 올라가면 다른 각도도 같이 올라가게 돼요. 틀렸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 세 개의 식이 같아야 되니까 우리가 이 식을 통해서 우리가 굴절률은
세타가 크면 n이 작은 거야. n이 크면 각도가 작다. n이 작으면 각도가 크다. 그래서 na가 nb가 모르고 하여튼 abc 순으로 작겠죠. 굴절률은 abc 순으로 작고, 파장이랑 속도를 보면 속도랑 파장은 이제 굴절률이 크면 속도가 느린 거니까 거꾸로 a가 가장 빠르고 b, c 순으로 되겠죠. 그래서 파장은 a가 b보다 크다. 틀렸고. 그리고 이제 임계각은요, 우리가 굴절률이 이렇게 되니까 물질의 차이가, 굴절률의 차이가 클수록 팍팍 꺾여서 금방금방 꺾여서 금방 전반사 할 수 있어. 굴절률의 차이가 크면 B에서 A로 가는 거랑 C에서 A로 가는 거를 보면은 굴절률의 차이가 클수록 임계각이 금방 와요. 그래서 C에서 A 갈 때가 임계각이 작아. B에서 A는 임계각이 커요. B에서 A 진행할 때가 C에서 A 가는 것보다 임계각이 크다. 틀렸어. 그래서 이것도 보면 실험을 하면 공기에서 다이아몬드는 이제 굴절률의 차이가 크니까 임계각이 작아요. 그래서 굴절률 차이가 크다, 팍팍 꺾인다, 임계각이 작다. 거꾸로 이제 물 같은 경우는 굴절률 차이가 별로 없으니까 임계각이 커요. 그쵸? 그래서 굴절률 차이가 클수록 임계각이 작은 거야. 그래서 디귿이 틀렸어. 답은 기억. 요 14번은 이제 약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게 전반사래. 이게 전반사 있고요. 여기서는 전반사 있고, B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전반사가 아니야. 전반사가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공기랑 A의 굴절률 차이가 큰 거야. 그래서 얘는 금방 전반사 했고, 얘는 차이가 얼마 안 나서 전반사 안 했어. 그래서 굴절률이 공기가 가장 작고요. 그 다음이 B고요. 그 다음이 A가 되는 걸 이해할 수 있니? 그래서 45도를 샀는데 A는 전반사 했고 B는 전반사 못했어. 그러면은 이제 공기와 A의 굴절률 차이가 크기 때문에 얘는 45도에서 금방 전반사 했고, 공기와 B의 굴절률 차이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45도는 전반사를 못했구나 라는 거 우리가 요거 알 수 있으면 좋아. 그래서 A와 공기 사이의 임계각은 45도보다 작겠죠. 그래서 임계각이 한 40도쯤이었기 때문에 45도로 쏘니까 전반사가 된 거야. 그리고 이제 굴절률 이렇게 되니까 속도랑 파장은 이제 굴절률이 크다, 속도가 느리다. 굴절률이 작다, 속도가 빠르다. 그래서 속도랑 파장은 B가 공기보다 작다, 니은 맞고, 굴절률은 A가 B보다 크다 맞고, 답은 4번. 17번은 2학년 문제인데 상당히 좀 쉽지 않죠. 얘는 이제 그림이 옆으로 가 있어. 우리가 A와 B의 이제 경계를 이렇게 선으로 하고서 이게 법선이 요게 법선이야. 그래서 법선과의 각도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A의 입사각이 요게 들어가는 각도 입사각 세타는 줬고요. 그 다음에 요게 굴절각이야. B에서의 굴절각이 요거야. 그럼 A와 B의 각도를 봤을 때 B의 각도가 작죠. 그래서 B의 각도가 작으니까 굴절률은 누가 커요? 각도가 작으면 N이 큰 거야. 그래서 A가 작고 B가 큰 거 알 수 있겠죠. 그렇구나. 그리고 얘가 90도, 90도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거 우리 알 수 있고, 여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A의 각도가 크고 B의 각도가 작다. 각도가 작으면 굴절률이 크다. 그래서 이제 거꾸로 속도와 파장은 이제 거꾸로 굴절률이 크면 속도가 느린 거죠. 그래서 A가 B보다 크다. 속력은 A가 B보다 작다. 기억 틀렸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B와 C 사이를 보면요. B와 C 여기를 보면은 B에서 C 갈 때 전반사가 됐대. 임계각으로 전반사했대. 임계각으로 들어가서 전반사했다. 그러니까 B와 C가 이게 전반사 한 거니까 얘가 B가 물과 같은 느낌이고 C가 공기와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B가 물과 같고 C가 공기와 같지, B의 굴절률이 C보다 큰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굴절률은 B가 C보다 크다 맞고, 니은은 요거 통해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좀 어려운데, 우리가 세타보다 크고 90보다 작은 입사각으로 가면요, 얘가 경로가 어떻게 되냐면, 디귿이 우리가 어려운데 실험을 잠깐 해볼게요.
우리 자바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면 이게 수직으로 넣으면 수직으로 뚫고 들어가고요. 근데 내가 비스듬하게 넣으면 여기서도 비스듬하게 가요. 수직으로 넣으면 수직으로 가고 비스듬하게 하면 비스듬히 가고. 그래서 그거랑 이제 비슷하게 요거보다 더 비스듬하게 가는 거지. 경계에 더 비스듬하게 입사각이 커져서 더 비스듬하게 가니까 여기서도 요 각도보다 이제 법선이 요거거든. 법선이 요거기 때문에 요거보다 더 이제 비스듬하게 요 비스듬하게 이렇게 나가야 돼요. 이렇게 나가야 돼. 그래서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도 커지니까. 자, 파동 버전으로 하면 입사각이 50일 때 굴절각 36이야. 입사각이 70이면 굴절각 47이야. 법선과의 각도가 커져야 돼.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세타보다 크게 입사각이 커지니까 굴절각, 요 각도인 굴절각도 이게 더 커져요. 그쵸? 그럼 B와 C 사이에서는 이게 더 요렇게 만나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전반사를 못하겠죠. 그래서 요게 임계각인데, 이게 임계각이었는데 임계각보다 여기 들어가는 각도가 이게 줄었잖아. 임계각보다 작은 각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니까 B와 C 사이에서는 전반사 못해요. 전반사 못함. 그래서 비스듬히 가면 비스듬히 들어가고 우리가 그런 거 알 수 있고, 전반사의 경우는 수직으로 넣으면 안 되고요. 비스듬할수록 전반사가 잘 돼. 그래서 임계각보다 큰 각도로 가야 전반사가 잘 된다. 임계각보다 비스듬하게 해야 전반사가 된다. 그래서 요거보다 임계각보다 비스듬해야 전반사가 돼요. 여기서는 임계각보다 수직으로 넣었죠. 그럼 전반사가 안 되는 거야. 디귿 안 돼. 답은 2번. 14번부터 보면 14번 약간 좀 어려운데 자, 공기에서 여기로 40도로 입사했더니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전반사 할 때 전반사 했고 임계각이 42래. 임계각이 42야. 그렇구나. 요 문제 좀 어려운데 일단 V는 F람다에 의해서 해서 유리에서는 속도가 느려지고 파장이 짧겠죠. 그래서 빛의 파장은 유리가 공기보다 짧다 기억 무조건 맞고, 그리고 요거 세타는 임계각보다 크겠죠. 그래서 임계각보다 크겠죠. 요거는 당연히 그냥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 반사각의 세타라는 뜻은 여기 입사각도 세타였다는 뜻이니까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커야 전반사 되는 거 맞고, 이제 디귿이 어려운데 요거를 한번 볼게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임계각이 얘는 49도, 48도가 임계각인데 요거보다 크게 입사각이 커져야 전반사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방금 본 니은이 요 전반사 할 때는 임계각보다 큰 거 맞고, 여기서 이제 잠깐 보면 우리가 임계각이 49도였죠. 49도 임계각이 무슨 뜻이냐면 물에서 공기 갈 때 49로 하면 전반사 해요. 두 번째, 공기에서 물로 할 때 50도로 쓰면 49로 들어가요. 이게 둘 다 임계각이랑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임계각은 물에서 49로 쏘면 공기에서 90으로 나가는 각도가 임계각이죠. 물에서 49도면 공기에서 90도야. 거꾸로 공기에서 90으로 쏘면 물에서 49로 들어가요. 이게 임계각이고, 여기서 생각을 하면 입사각이 여기서 80으로 넣으면요. 이제 요거 가지고 생각해보면 여기서 사실상 이제 거의 한 90이라고 생각해볼게. 80이면 여기가 이제 임계각으로 거의 임계각에 비슷하게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가 거의 한 42도쯤일 거야. 42랑 비슷하게 올 텐데, 요게 직각삼각형에 의해서 여기 각도가 그럼 뭐야? 옆면으로 들어가는 요 각도, 요 각도가 직각삼각형에 의해서 여기가 48이겠죠. 그러면 사실상 뭐 80이든 90으로 쏘든 그러면은 여기서 임계각, 여기서 우리가 여기 각도가 42도쯤이고 뭐 42보다 작겠죠? 41도쯤이고, 그럼 여기서 이제 한 49나 48도쯤이고, 그러면 여기서 들어가는 각도가 한 48도쯤이니까 여기서는 전반사를 해요. 전반사한다. 그래서 임계각이 42인데 옆면에서는 48도 정도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무조건 전반사 할 수밖에 없어. 답은 기억 니은이야. 15번은 우리가 n1 곱하기 사인 세타 1,
그래서 우리가 굴절류를 쓸 때 1번, 2번, 1이 A고 2가 공기다. 할 때 요게 이제 길이가 달라지잖아. 잠깐 생각을 해보면 사인 세타는 우리가 빗면분의 높이죠. 그래서 1과 2의 경계가 이렇게 돼 있고요. 물과 공기와 물의 경계가 이렇게 돼 있고 법선, 요게 법선이야. 이게 법선이고요. 법선을 내가 빨간색으로 해줄게. 법선이 요게 법선이고 그럼 우리가 입사각 굴절각은 요게 입사각과 이게 굴절각이야. 법선과의 각도니까 요거. 이게 세타 1, 이게 세타 2.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사인 세타를 해보면 사인 세타는 요 세타는 사인 세타는 1분의 L이야. 그래서 이거는 1의 반지름분의 L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인 세타는 1의 반지름분의 여기서 측정하는 L1, L2가 사인 세타랑 관계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기억을 하고서 한번 가해식을 한번 요거를 이제 공식을 써보면 1번에서의 L1이 2번의 L2와 관계가 있는 거야. 그래서 1번에 NA 사인 세타 1 사인 세타 1은 NB N 공기죠. N 공기는 1이니까 그냥 1로 할게요. 아이고 R 사인 세타 1은 공기의 굴절류 곱하기 사인 세타 2 R분의 4.5다. 이런 식이 이제 되는 거야. 그래서 사인 세타가 1의 반지름분의 요 L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 식을 써보면 NB 곱하기 이제 R분의 3은 사인 N 이제 공기 곱하기 R분의 5.1 세 번째 식을 써보면 이제 NB 곱하기 R분의 3은 NA 곱하기 기억이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보면은 이게 이퀄이잖아. 그래서 요거 두 번째 식을 비교를 해보면요. NA가 NB보다 작죠. N이 이제 A가 B보다 크죠. 뭐라고요? A가 B보다 작죠. N이 요 식을 보면은 요거는 같으니까 우변이 크면 N이 큰 거야. NB가 NA보다 크죠. 우변이 크니까 이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B가 N이 크니까 B의 N이 크고요. A의 N이 작아요. 이게 이퀄이 나와야 되죠. 곱한 게. 그러니까 이번에는 n이 크면은 요 사인 값은 작아야 돼. 이게 그래서 기억은 3보다 커야 돼. 기억은 일단 3보다 커야 되고요. 그럼 이게 5보다 크냐를 생각을 해봐야겠네. 요거 비교를 해봐야겠다. 요거 왼쪽이 같잖아. 그쵸? 5보다는 안 큰 것 같은데? 5보다 안 크겠죠? 그래서 요 식을 보면요. 공기일 때가 5.1인데 공기일 때가 5.1인데 A에서는 이게 5.1까지 못 갈 거 아니야. A는 무조건 5.1까지 못 가지 않니? 틀렸어. 이 B에서 공기 가는 것도 5.1인데 B에서 A는 5.1이 안 돼. 5.1보다 무조건 작아. 그리고 이제 레이저 빛의 속력은 A가 B보다 크다. 굴절률이 B가 크기 때문에 B에서 이제 속도가 느려. 빛의 속도는 B가 느리고 A가 빨라. A가 B보다 크다. 니은 맞고. 이제 임계각은 보면은 이제 공기에서 A로 가느냐, 공기에서 A 가느냐, 공기에서 B 가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굴절률 차이가 클수록 팍팍 꺾이고 그리고 임계각이 작아요. A에서 공기로 진행할 때는 이렇게 굴절률의 차이가 있고 굴절률의 차이가 이렇게 있는 거랑 그리고 이제 B에서 공기는 굴절률 차이가 이렇게고 그럼 굴절률의 차이가 클수록 팍팍 꺾이니까 금방 전마사하니까 임계각이 작아. B에서 공기가 임계각이 작아. 그래서 A에서 공기가 크고 B에서 공기가 작다. 맞아요. 답은 니은 디귿. 18번을 해보면 요것도 한번 여기 가의 상황에서 입사각 굴절각 줬죠. 여기서 이제 나가는 게 여기 35라는 뜻이고 여기서 40으로 하면 요건 기억이다. 이제 요 가나 상황을 한번 내가 한번 해보면 A에서는 NA 곱하기 사인 45가 NB 곱하기
사인 35와 같다는 뜻이고, 나에서는 nb 곱하기 사인 42 nc 곱하기 사인 무엇이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P의 속력은 C가 A보다 크대. 속력이 빠르다, 굴절률이 느리다겠죠. 속력이 빠르다, 굴절률이 느리다. 요 힌트를 통해서 C가 빨라, 그럼 C가 작고 A가 굴절률이 큰 거야. 요거 우리 알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요 가의 상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도 보면은 n이 크면 각도가 작다. n이 크면 각도가 작다. 그래서 B가 작고 A가 크다. 요걸 알 수 있겠죠. n이 크면 각도가 작다. 뭐라고요? n이 크면 각도가 작다. 거꾸로 썼네. 각도가 크니까 얘는 굴절률이 작아요. n이 크면 각도가 작다. 이렇게 하고서 보니까 우리가 CAB 순이네요. 이게 부호가, 그래서 C가 A 그 다음이 이제 B 이 순으로 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CAB 순으로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으니까 이제 요거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뭐 1, 2, 3이라고 한번 숫자를 해볼게요. 1, 2, 3이라고 숫자를 해보면 2 곱하기 사인 45가 뭐 3 곱하기 사인 35 이런 느낌이죠. 여기서 해보면은 3 곱하기 사인 40이 1 곱하기 뭐가 돼야겠어. 그래서 얘는 요거보다 더 커져야 되는 거 이해되니? 왜 그런지는 또 다른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요 40도면 얘는 45보다 크겠죠. B의 각도가 40도면 이제 A에서 각도는 45보다 커야 돼. 근데 C는 얘가 A보다 굴절률이 더 작아. 그럼 얘는 45보다 많이 커야 돼.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니? 그래서 기억은 무조건 45보다 커야 돼요. 맞아. 굴절률은 B가 C보다 크다? 맞아. 그리고 이제 B를 코어랑 클래딩 뭐였더라? 광섬유가 이렇게 코팅이 되어 있으면 이렇게 내부의 물질은 코어, 그리고 바깥의 물질을 클래딩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코어에서 클래딩으로 갈 때 전반사가 돼야 돼. 내부에서 바깥으로 갈 때 전반사가 돼야 되니까 코어가 마치 물과 같이 굴절률이 크고, 클래딩이 우리가 공기와 같이 굴절률이 작아야 돼. 그래서 굴절률 큰 게 코어가 들어갈 수 있어. 코어에는 굴절률 큰 거 써야 돼. B가 코어면 A는 클래딩 가능해야 맞아. 그래서 굴절률 큰 거를 우리가 코어로 쓰니까 기억님 디귿이 다 맞아. 이제 그 오른쪽 17번 문제를 보면 여기서 이제 사인 세타 값을 줬죠. 사인 세타 값을 줬는데 사인 요게 A 쪽이고, 요게 입사 쪽이고, 이게 굴절. 이게 입사고, 이게 굴절. 그래서 1번 실험을 한번 요거 가지고 해보면요. 요 점을 한번 해볼까? 1번 실험을 해보면 요 빨간 점일 때 어떻게 되냐면 입사가 요거야. 사인 세타가 요거래. NA 곱하기 사인 세타 0.5가 NB 곱하기 0.75 같죠? 이런 느낌이죠. 빨간 점 해보니까 이렇게 되네. 그러면 우리가 이걸 통해서 A의 굴절률이 크다. 맞네요. 사인 세타가 작으면 N이 커야 되니까, 두 개 이퀄 돼야 되니까 A가 B보다 크다 맞고, 이제 요 B와 C를 보면은 요 파란 점을 해볼까? 요걸로 지정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B에서가 입사하는 거야. B에서 입사하는 거 NB 곱하기 입사할 때 사인 1은 NC 곱하기 굴절하는 쪽은 이게 한 0.4쯤인 것 같죠? 한 0.4 이런 느낌? 그래서 굴절률 차이가 크네. 그래서 이제 요걸 통해서는 우리가 B가 작고 C가 많이 크네요. C의 굴절률이 많이 큰 거 알 수 있어. 그래서 빛의 속도는 B에서가 속도가 빠르고 C가 많이 느려요. B가 C보다 크다? 틀렸어. 굴절률이 작으면 속도가 커야 돼. 그렇고. 이제 1에서 보면
0.75. 아, 여기구나. 얘는 이미 1로 됐죠. 그래서 이게 사인 세타 값인데 이게 사인 세타. A쪽의 사인 세타가 여기잖아. A쪽의 사인 세타잖아. A쪽의 사인 세타. 그러시 NA 곱하기 사인 세타가 NB. 요 B쪽에 이제 NB 곱하기 사인 R. 그래서 여기를 보면 얘가 여기 특정 각도일 때 얘는 이미 1이 됐어요. 그래서 이 오른쪽이 얘가 1이 돼버렸어. 그래서 요거에 해당하는 특정 값일 때 얘가 1이 돼버렸기 때문에 얘는 더 오른쪽으로 가도 여기서 사인 값이 더 커질 수가 없죠. 그러면 그게 뭐야? 요 각도를 올리면은 이제 요거에서는 전반사가 되는 거야. 사인 값이 더 커지지 못하고 이렇게 수학적으로 에러가 나니까 요 위로는 그래프가 뭐 그려질 수가 없죠. 사인 1이 최대니까. 그래서 요거보다 입사각이 더 커지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굴절이 없이 모두가 전반사 되는 디귿 상황이 맞아요. 답은 기억 디귿이야. 여기부터 이제 비슷하게 생겨서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는데, 자,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요 그림을 보고서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요 점선이 법선이 이미 그려놨죠. 점선이 이 경계고 경계의 수직에선 법선이 이미 그려놨는데, 여기가 이제 A에서의 각도가 세타일 때 B에서의 각도가 요게 더 작죠. 그래서 B에서 굴절각이 작은 거야. 그래서 요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굴절률이 n이 크면 세타가 작다. A가 작고 B가 크다. 굴절률이 B가 큰 거 여기서 요 파란 색깔로 알 수 있죠. 굴절률이 B가 큰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B에서 C로 갈 때 여기서 전반사가 됐어. B에서 C 갈 때 전반사 됐으니까 물에서 공기 갈 때 전반사 되는 것처럼 얘가 물과 같은 느낌이고 얘가 공기 같은 느낌이야. 그래서 물에서 공기 가는 느낌이라 여기 이제 노란색 부분에서는 B가 크고 C가 작다. 전반사가 돼야 되니까. 이런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나에서 보면 A에서 B 갈 때 세타로 넣었더니 이렇게 됐어. 근데 D에서 B 갈 때 세타로 넣었더니 굴절 별로 안 된 거 보이니? 이게 팍 꺾였으면 이렇게 가는 건데 조금만 꺾였어. 요렇게 가는 거는 요거랑 요거 가나 비교하면 얘 덜 꺾였죠. 덜 꺾였으니까 덜 꺾임. 그럼 요걸 때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A와 B의 굴절률 차이가 많이 컸고요. 그리고 이제 D랑 B의 굴절률 차이가 조금 차이가 나는구나. 굴절률 차이가 클수록 팍팍 꺾일 텐데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다 요 각도도 보면 줄었으니까 B의 각도가 작으니까 B가 굴절률이 크긴 해. 근데 A랑 B의 차이보다 D랑 B의 차이가 별로 안 나. 그래서 굴절률이 A가 가장 작고 그 다음이 D고 그 다음이 B가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요걸 통해서 우리가 빛의 속도는 B가 C보다 느리다 맞고 굴절률은 A가 D보다 작다 맞고 요거 A, B, D, B 요거를 통해서 니은을 알 수 있어. 이제 이제 얘가 좀 쉽지 않은데 우리가 전반사는요 물에서 공기 갈 때만 전반사가 되고 이렇게 수직으로 넣으면 전반사가 안 돼. 수직으로 넣으면 전반사가 안 되고 임계각보다 큰 입사각으로 넣어야 돼. 그 뜻이 뭐냐면 임계각보다 크다. 즉 비스듬하게. 그래서 물에서 공기로 비스듬히 쏴야 전반사가 돼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보면 0보다 크고 세타보다 작다고 해볼게. 0보다 크고 세타보다 작으면 다 지우고 가에서 0보다 크고 세타보다 작으면 사실상 요렇게 가면 사실상 그냥 이렇게 가면 그냥 0도로 쓸게요. 0도로 쓰면 그냥 이렇게 가죠. 거의 무조건 전반사 하는 거야. 전반사 해요. 전반사.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해주면 여기서 세타보다 작게 써요. 그러면은 A에서의 입사각이 줄었으니까 B에서의 굴절각 또한 줄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러면 더 비스듬히 가는 거니까 무조건 전반사 해요. 그러면 전반사 한다. 그래서 답이 기억 니은이야. 그리고 이제 비슷비슷한 문제가 계속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얘가 여기서 이제 0도로 쓰면 무조건 전반사예요. 0도로 쓰면 무조건 전반사 하는 거고, 이게 점점 커지다가 특정 순간에 이제 옆에서 이렇게 이거보다 크게 커지면 어떻게 돼? 이거보다 크게 쓰면 입사각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서 굴절돼서 가는 각도 커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법선과의 각도가 요게 입사각, 요게 굴절각이기 때문에 입사각이 커진다. 아이고 지워버렸네. 그래서 여기서 요게 법선이기 때문에 요게 입사각, 요게 굴절각. 그래서 입사각을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 요게 각도 또한 커져서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이제 전반사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전반사가 될 최대의 각도가 공기의 각도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여기 공기에서 들어간 각도가 커지면 이쪽으로 가는 각도도 커지니까 그럼 비스듬히 못 가면은 우리가 전반사가 안 돼요. 그래서 비스듬히 갈수록 전반사가 잘 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 우리가 왜 최대 각도 이런 게 나왔는지가 이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를 그냥 풀어보면 여기서는 전반사가 돼야 되니까 코어가 굴절률이 크고 클래딩이 마치 공기처럼 굴절률이 작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코어의 굴절률이 커야 돼. 기억 맞고. 빛의 속력은 공기에서가 코어보다 빨라요. 맞아요. 그러다가 코어나 클래딩에 들어가면 빛의 속도가 느려지죠. 그럴 때 우리가 굴절률을 알 수 있고, 그래서 만약에 코어와 클래딩에 이제 굴절률 차이가 커요. 굴절률 차이가 크다. 똑같은 말이 이제 팍팍 꺾인다. 팍팍 꺾인다가 똑같은 말이고, 지금 팍팍 꺾이면 어떻게 돼? 전반사가 잘 돼. 즉 그러면 전반사가 쉽게 돼. 전반사 쉽다. 그러면은 얘가 더 각도가 커져요. 그래서 N1보다 N2가 이제 N2가 작아지면 어떻게 돼? N2가 작아지면 물에서 공기가 최고구나. 전반사 이제 굴절률 차이가 크니까 전반사가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 임계각이 작겠죠. 그래서 임계각이 작으니까 더 쉽게 전반사가 되는 건데, 그러면은 얘를 더 이렇게 해도 이렇게 들어가도 전반사가 가능할 수 있겠죠. 그래서 N2를 작게 하면 IM은 커져요. 틀렸어. 이제 비슷한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요거를 통해 보면 굴절률이 이제 3이 2보다 작대. 요거 문제에서 하나 줬고, 또 뭘 할 수 있을까? 여기서를 봐야겠죠. 여기서 우리가 이게 법선이야. 이게 법선이고, 요게 A에서의 입사각, 이게 B에서의 N1에서의 굴절각을 보면은 공기에서 입사각, 1에서의 굴절각을 보면은 각도가 작죠. 각도가 작으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공기가 굴절률이 작고 그 다음이 이제 1이구나 알 수 있고,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그거죠. 각도가 크면 굴절률이 작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전반사를 하니까 1에서 2가 1이 코어고 2가 클래딩이야. 코어는 굴절률이 커요. 그래서 굴절률이 2가 작고 1이 커요.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일단 알 수 있죠. 그러면 일단 경로가 이렇게 되니까 1과 2를 비교를 하면 굴절률이 1이 코어인 1의 굴절률이 크니까 속도가 느린 거야. 1의 속도가 느리다. 1의 속도가 2보다 작다. 기억 맞고. 이제 여기서 이제 가해서 0보다 크고 세타보다 작은 입사각으로 넣으면 이제 넣어볼게. 얘를 이제 0보다 크고 이거보다 작대. 그럼 공기에서 입사각이 작아지면 여기 굴절각, 뚫고 들어가는 굴절각 또한 작아져야 돼. 입사각이 이렇게 작아지면 굴절각 또한 이렇게 작아져야 돼. 그래서 꺾이는 어떻게 꺾지? 요렇게 하여튼 이렇게 더 작아지게 이렇게 꺾이고요. 그러면 여기는 무조건 전반사 하겠죠. 비스듬히 갈수록 전반사가 잘 돼. 비스듬히 갈수록 전반사가 잘 되니까 전반사 돼요. 틀렸어. 전반사함. 틀렸고, 이제 나를 보면은 이제 1과 2보다 1과 3으로 됐어. 그럼 여기서 이제 굴절률을 쭉 보면은 2보다
1이 크고 그럼 1이 더 크죠. 그래서 1과 2에서 전반사 하는 것보다 1과 3에서 굴절률이 더 차이가 크니까 여기서 전반사가 쉽겠죠. 그래서 이게 전반사가 더 쉬워. 전반사 쉬움. 굴절률 차이가 클수록 팍팍 꺾여서 전반사가 쉽게 되고, 그러면 이제 A에서 넣었을 때 여기서 전반사가 했으면 여기서 이제 넣으면 경로는 일단 여기까지는 똑같을 거야. 이 까만 색깔 경로까지는 이게 똑같을 텐데 여기서 그러면 전반사가 할 거냐 말 거냐 를 보면은 1과 3의 굴절률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전반사가 쉽기 때문에, 즉 임계각이 작기 때문에, 임계각이 작으니까 이것도 무조건 전반사 해요. 맞아. 답은 기억 디귿. 예, 비슷한 또 수능 문제, 다 비슷비슷한 문제로 이제 보면은 세타원이 임계각이래.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여기로 넣었다가 이렇게 됐대. 그래서 여기도 이제 법선이 요 점선이 법선인데 요게 공기에서 입사가 요게 x에서의 굴절각. 각도를 보니까 이렇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공기에서 x로 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공기의 굴절률이 작고 x의 굴절률이 크다. 그 다음에 x에서 y로 갈 때 이게 전반사 하는 거니까 x가 물과 같은 애고 y가 공기 같은 애니까 물에서 공기 갈 때만 전반사가 되죠. 그래서 x의 굴절률이 크고 y의 굴절률이 작다.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 굴절률은 z가 x보다 크대. 그럼 이게 이제 z가 되겠네. 이렇게 xyz의 모든 걸 다 했고요. 이제 공기에서 x 갈 때 이렇게 갔어. 그럼 공기에서 z 가려면 공기에서 x보다 공기에서 z는 굴절률 차이가 크니까 더 팍팍 꺾이겠네. 그러면 여기서 더 요거보다 가보다 더 작게 이렇게 갈 거야. 왜냐면 z의 굴절률이 크니까. 그러면은 이제 x에서 y가 전반사 했거든요. 그럼 z랑 y도 무조건 전반사 하겠죠. 여기 전반사 무조건 함. 왜냐면 첫 번째 더 비스듬히 가니까, 나의 상황이 가보다 더 비스듬하니까 입사각이 크니까, 더 비스듬하니까 우리가 전반사 할 확률이 높고, 두 번째 왜냐면 x와 y의 굴절률 차이보다 y와 z의 굴절률 차이가 훨씬 커요. 그래서 y와 z는 임계각도 작고 임계각도 원래보다 작고, 가보다 나 상황이 임계각도 y와 z 사이의 임계각이 작고, 그리고 입사각도 커졌기 때문에 입사각도 더 비스듬히 넣어서 커졌기 때문에 무조건 전반사를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나에서 y와 z의 경계면에서 전반사 한다. 이건 무조건 맞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y와 z의 굴절률 차이가 크기 때문에 임계각이 작아요. 그래서 y와 z 사이의 임계각은 세타1보다 작아요. 왜냐면 굴절률의 차이가 크니까. 이제 기억. 가에서 A를 요거보다 크게 입사하면은 경계에서 전반사를 하지 않겠죠. 이제 요거보다 크게 입사를 하면은 요렇게 크게 입사하면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도 또한 커져야 돼. 요렇게 가겠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임계각보다 요 각도가 작아. 임계각보다 크게 입사해야 전반사 하는데 요 각도가 작으니까 전반사 안 해요.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이야. 요 문제 상당히 특이한데 이제 공기에서 이렇게 뭐 세타 제로 로 이제 쌌는데, 공기에서 입사했는데 A에서는 이제 굴절돼서 나가죠. A에서 굴절돼서 가는 각도, 요거를 우리가 세타 A라고 해보면 이게 평행인 것 같죠? 왠지 다 이렇게 평행이니까 여기도 이제 각도가 세타 A면, 이거 우리가 엇각이라고 그러나? 하여튼 그러니까 A에서 이제 세타 A로 입사하면 B에서 굴절각은 이제 요게 세타 B라고 하면, 그리고 요거 수직으로 이제 평행하다고 하면 이제 요게 또 세타 B가 되고, 그래서 B에서 세타 B로 이제 C로 쏘면은 이제 C에서의 각도는 요게 이제 세타 C가 되는 거 보면은 우리가 다 점점 이렇게 점점 이렇게 꺾여가는 상황을 보니까 각도가 점점 줄는 게 보이니?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통해서 그냥 굴절률이요, 각도가 점점 줄어.
그래서 n이 크면 세타가 작은 거야.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세타가 점점 줄는구나. 그래서 굴절률이 공기가 가장 작고 그 다음이 A, 그 다음 B, 그 다음 C 이런 식으로 우리가 C의 굴절률이 가장 크구나를 알 수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요게 일단 그립이 너무 많아. 이게 뭔 소리냐면 이게 일단 임계각이래. 얘가 임계각이라고 했거든. 그래서 A와 B 사이의 임계각과 A와 C 사이의 임계각을 비교를 해보면 AB의 임계각과 AC의 임계각을 비교를 하면은 A와 C가 굴절로 차이가 크니까 팍팍 끄니까 전반사가 잘 돼요. 그래서 임계각이 작겠죠. A와 B는 임계각이 클 거야. 내가 한번 요거를 그냥 50도라고 해볼게. A와 B의 임계각을 50도라고 해보고 A와 C의 임계각을 한 40도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직각삼각형에 의해서 여기 각도가 이번에 여기가 40이 나오죠. 여기 각도는 이번에 50이 나오죠. 그래서 일단 임계각은 우리가 굴절률 차이가 클수록 전반사가 잘 되고 임계각이 작은 건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요 각도 관계를 한번 숫자를 써보니까 이런 식이 됐고 그래서 이제 요거를 내가 한번 요 상황을 내가 한번 이제 써보면 공기 곱하기 sin i1은 b 곱하기 sin 40이다. 이런 느낌이 되겠죠. 이제 여기를 내가 한번 식을 써보면 공기 곱하기 1 곱하기 sin i2는 nc 곱하기 sin 50인 느낌이죠. 그래서 B의 굴절률이 작고 각도도 작아. 근데 C의 굴절률은 크고 각도도 커. 그럼 I1이 무조건 작고 I2가 무조건 큰 거 이해되니? I1이 작고 I2가 커요. 틀렸어. I1이 무조건 작고요. I2가 무조건 커야 돼요.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임계각은요. 굴절률 차이가 클수록 굴절률 차이가 크면 팍팍 꺾이니까 A와 C 사이가 임계각이 작아. A와 C의 임계각이 A와 B보다 작아요. 그래서 틀렸어. 기억, 니은 둘 다 틀렸어. 그리고 굴절률은 C가 A보다 크다? 이건 맞고. 답은 기억이야. 다 이제 비슷비슷한데 굴절률이 이렇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공기에서 B로 갈 때 당연히 공기에서 A 가고 이렇게 가고 그래서 전반사 하고 자, 첫 번째 요걸 통해서 우리가 굴절률은 A가 B보다 작대 문제에서 줬고요. 두 번째 전반사 한다는 뜻은 코어의 굴절률이 크고 클래딩의 굴절률이 작아야 되니까 A의 굴절률이 물처럼 크고 C가 공기처럼 작아서 전반사가 가능한 거야. 그래서 이제 A의 굴절률이 C보다 크다는 거 일단 알겠죠. 전반사 여기서 해야 되니까.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그러면 그렇군. 그래서 굴절률은 A가 C보다 크다. 전반사 해야 되니까 이거 기억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 A와 B에서 여기로 가죠. 그럼 이제 여기 법선. 서로 다른 물질을 경계하고 요게 법선이야. 요게 입사각인데 이게 반사의 법칙에 의해서 다 90도, 99, 90도니까 반사의 법칙에 의해서 요 각도가 같죠. 직각삼각형에 의해서 요 각도가 같으면 요 각도와 같겠죠. 그래서 A에서 B로 갈 때 A의 입사각이 세타 A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B에서는 이제 얘가 뚫고서 굴절해서 가야 되는데 법선과의 각도야 요게 법선과의 각도기 때문에 꿀 뚫고 가는 B의 각도를 보면은 n이 크면 각도는 작아야 돼요. A의 각도가 B보다 n이 작으면 각도 크고 B의 각도는 작아야 돼요. 그래서 법선과의 각도 요게 B가 작아야 돼. B의 각도가 작아야 돼.
B의 각도가 작아야 돼. 그래서 더 얇게 이렇게 가야 돼요. 더 얇게 이렇게 갈 수밖에 없으니까 일단 이렇게 되고, 그리고 A에서 C 갈 때 전반사 했는데 B에서 C 갈 때는 무조건 전반사 하겠죠. 왜냐면 C보다 A가 크고 A보다 B가 크니까 B와 C 사이의 굴절로 차이가 많이 커요. 그러면은 임계각도 더 작을 거야. 근데 더 이렇게 비스듬하게 더 입사각이 더 크게 가니까 무조건 전반사 해요. 전반사 무조건 한다. 이게 맞고. 그리고 요 A와 B의 굴절로 차이에 의해서 각도는 A쪽 각도가 크고 B쪽 각도가 작아야 돼. 그래서 니은 틀렸고. 답은 기억 지근. 25번은 꽤 어려운데, 일단 얘가 9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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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도 다 90도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각도가 Z에서 세타1으로 들어왔을 때 여기 각도가 우리가 세타2라면, 여기 각도가 세타2라면 여기 각도도 엇각으로 세타2고 이 각도가 같죠. 그리고 이제 세타1으로 가요. 이 상황을 한번 우리가 세레 법칙 써보면 Z에서 세타1일 때 Y에서 세타2고 X에서는 이제 세타 제로죠. 요거 이제 세레 법칙 쓰면은 N X X에서 사인 세타 제로가 Y에서는 NY 사인 세타 2. 그것이 이제 NZ의 사인 세타 1. 여기서 이제 각도가 세타 제로가 세타 1보다 작대.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각도를 보면 세타 2랑 세타 제로 비교하면 세타 2가 더 작죠. 요 각도가 더 작은 거 보이니? 요 그림에서. 그쵸? 세타 2가 더 작네.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세타 2가 더 작은 거 알 수 있으니까 우리가 n이 1이 잠깐만요. 각도 헷갈리네. 세타 1이 각도가 크고 그리고 세타 2가 가장 작아요. 그리고 얘는 이제 그냥 평범하죠. 그러니까 거꾸로 n은 얘가 가장 크고 y가 가장 크고 그 다음이 x고 그 다음이 z야. 그래서 각도가 크면 굴절률은 작아야 되니까 그래서 z, x, y 순으로 되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1번에서는 여기서 일단 여기서 전반사 할 때 전반사 했으니까 요것은 임계각보단 크겠죠. 임계각보단 크겠지. 세타1이랑 각도는 임계각보다 크기 때문에 전반사를 했다. 그래서 y와 z 사이의 임계각은 세타1보다 작아야 돼요. 세타1이 임계각보다 크니까 임계각은 세타1보다 작아야 돼. 기억이 틀렸고 굴절률은 요 각도 관계를 통해 보니까 x가 z보다 크다, 니은 맞고 요 디귿이 이제 문제인데 세타2를 가운데 두고서 x와 y를 보면 z가 각도가 크고 그리고 이제 제로가 각도가 작죠. 그래서 결국 요거랑 요거가 결국에 성립하는 거잖아. 그래서 x에서의 사인 세타 제로가 z에서의 사인 세타 1이야. 얘가 크고 얘가 작아요. 그래서 p를 요거보다 더 크게 입사를 하면 크게 입사를 해도 세타 제로랑 세타 1의 각도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죠. 그래서 얘를 더 이제 큰 각도, 여기도 사실상 거의 70도쯤 되는 거잖아. 더 큰 각도로 입사를 해도 요 세 개가 이퀄이기 때문에 한쪽의 각도가 커지면 두 개, 세타 제로, 세타 2, 세타 1이 셋 다 동시에 커져. 세타 1이 커지면 세타 제로, 세타 2도 커져야 돼요. 요 각도도 커져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꺾일 때도 요거보다 세타 제로보다 조금 더 이제 크게 되겠죠. 뭐 이런 느낌? 이런 느낌? 그래서 y와 x의 경계변에서 전반사 되긴 어려울 것 같아. 이게 90도까지 가야 되는데 은근 각도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얘가 이제 거의 90도로 가도 여기서 이제 90도까지 x에서 90도까지 가야 할 텐데 각도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전반사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각도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그래서 얘는 답이 니은만 되는 것 같아. 이제 26번도 그림이 좀 까다로운데, 여기서 입사각으로 입사해서 이게 임계각이래. 임계각. 해서 A랑 물을 보면 임계각으로 여기서 이제 전반사를 하려면 마치 물과 공기처럼 그래서 굴절률이 큰 데서 작은 데로 가야 돼. 그래서 굴절률은 A가 물보다 커야 돼요. A가 물보다 커야만 전반사가 가능해. 물에서 공기는 전반사 되지만 공기에서 물은 전반사 안 돼요. A에서 물만 전반사가 되니까 이거 기억 맞고, 요거를 증가를 시키면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도 커지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커지면 여기 요 법선과 요 각도 이렇게 커져요. 요것도 이렇게 커질 수밖에 없고 요렇게 커지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옆면에서는 오히려 요게 임계각보다 이게 작은 값이죠. 임계각보다 작아. 그래서 여기서 전반사가 안 돼요. 가에서 요 구간은 전반사가 안 돼. 전반사가 되려면 더 이렇게 더 비스듬하게 들어가야, 그래서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커야 전반사가 되는데 이렇게 수직에 가깝게 되면 뚫고 들어가요. 굴절이 돼? 안 돼. 전반사 되려면 비스듬해야 돼. 나에서를 보면 공기에서 매질 A로, 그래서 굴절률을 보면 공기가 가장 작고 그 다음이 물이고 그 다음이 A인 거 알 수 있죠. 공기에서 A로 가면은 굴절률이 차이가 크니까 콱 많이 꺾였어. 근데 물에서 A로 가면 굴절률 차이가 별로 없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빛의 경로가 별로 안 꺾일 것 같아. 이렇게 꺾이는 것보다 요거보다 덜 꺾일 것 같아. 그래서 뭐 이런 느낌. 덜 꺾일 거야. 그래서 거의 직선에 가깝게 이렇게 간다면, 이거보다 잠깐만, 여기서 팍 많이 꺾이면 전마사 하겠죠. 팍 많이 꺾으면, 요거보다 많이 꺾이면 전마사 하는데 요거보다 덜 꺾이면 전마사 못 하는 거야. 전마사 못 해요. 그래서 공기에서 물일 때 팍 꺾여서 전마사를 했고, 물에서 A로 갈게. 공기에서 A로 갈 때는 굴절률 차가 크니까 팍팍 꺾여서 이렇게 얇게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전반사를 했는데, 이제 물에서 A로 갈 때는 이게 덜 꺾이니까, 그래서 전반사가 안 되겠죠. 답은 기억. 말로만 하니까 좀 쉽지가 않네. 어쩔 수 없다. 요것도 이제 그냥 우리가 임계각이 있을 때 임계각보다 크게 우리가 입사에 전반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스듬하게 경계변에 비스듬하게 갈수록 전반사를 해요. 그래서 이것도 Q가 A에서 전반사를 했대. 그럼 B에서 C로 갈 때 전반사 했으니까 굴절률은 B가 크고 C가 작겠죠. 물에서 공기로 갈 때 전반사 하는 것처럼 B가 물처럼 굴절률이 크고 C가 공기처럼 굴절률이 작고 B에서 C로 가는 거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림을 하나 더 보면 여기 A와 B 사이에서 보면 요게 A의 각도인 입사각, 요게 B의 각도인 굴절각. A랑 B를 봤을 때 세타가 A가 작아요. A가 세타가 작고 B는 세타가 커요. 그게 무슨 뜻이야? A의 굴절률이 크고 A가 크고 B가 작아요. 그러면은 굴절률이 A, B, C 순서가 되는 걸 전체적으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굴절률은 A, B, C 순이다.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약간 원형이라서 약간 쉽지 않지만 A와 B의 그림을 보면 B가 더 요게 B와 C의 경계에 더 빗면 쪽으로 더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죠. 그래서 비스듬하게 가면 A에서 전반사 했으면 B에서 무조건 전반사 해요. 그래서 이건 무조건 맞아. 왜냐면 비스듬할수록 전반사가 잘 되는 거니까. 비스듬하다는 뜻은 이 전반사가 잘 돼. 그래서 기억은 무조건 맞고, Q의 속력은 이제 우리가 요거 굴절률이 A, B, C 순이기 때문에 거꾸로 A의 속도가 느리고 C의 속도가 빠를 거야. 이음 맞고, 이제 B를 코어로 쓰면은 이제 코어는 굴절률이 커야 돼요. 코어는 물처럼 굴절률이 크고 그거를 감싸고 있는 클레딩은 공기처럼 굴절률이 작아야 전반사 할 수 있기 때문에 코어는 굴절률이 크고 A는 클레딩 안 돼요. 답은 4번. 28번도 그림이 좀 쉽지가 않은데
여기서 이제 그림이 요 원을 이렇게 우리가 하면요. 원에 이렇게 맞게 이렇게 우리가 해보면 이 원에 요렇게 보면 우리가 요게 A에서 매질 1, 매질 2, 매질 3이고 매질 1에서 사인 세타면 요 각도가 이제 법선이 요거고 요 각도가 이제 3에서의 각도야. 이제 여기가 이제 2에서 세타로 들어갔을 때 요 각도가 이제 3에서의 각도. 이렇게 그림 안 보이냐? 각도를 이제 잘 보면 요 A쪽의 각도가 조금 더 크고요. 요쪽 B쪽의 각도가 조금 더 작아.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그림을 보면 A쪽의 각도가 여기가 한 30도인 느낌이고 이쪽의 각도가 조금 더 작아. 한 25, 뭐 10 몇 도인 느낌. 그런 느낌. 그래서 이렇게 숫자를 보면 이쪽의 각도가 작아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스넬의 법칙 쓰면 N1 사인 세타가 여기 N3 사인 뭐 30 이런 느낌이야.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N2 사인 세타가 N3 사인 20 이런 느낌. 그리고 세타는 요 각도들보다 더 커 보이죠. 세타는 요 각도들보다 더 커 보이니까 이게 가장 크고 그러면 이제 각도가 크면 굴절률은 작겠죠. N1은 작고 N3가 커요. N1은 작고 N3가 큰데 또 2랑 3를 비교하면 잠깐만. 오케이. 요 위아래를 비교하자. 요거로 같은데 사인 세타는 같은데 이게 30도가 크잖아. 30도가 20도보다 크니까 N1이 N2보다 크네요. N1이 일단 N2보다 큰 거 하나 알 수 있고 그래서 위아래로 비교하면 N3, N3로 우변은 같은데 30대 20이니까 N1이 N2보다 크다. 이런 결론 하나 나오고 이번엔 여기서 이제 N1 사인 세타와 N3 사인 30을 보면 요 각도가 얘가 30보다 커요. 이 크고 여기는 작아요. 그러면 N1은 작고 N3는 커요.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요것도 똑같이 각도를 보면은 N2가 요 각도가 크니까 N2가 작고 N3가 커요. 요걸 가지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써보면 213 N2, N1, N3로 전체적인 굴절률의 우리가 순서를 알 수 있고 213으로 우리가 전체적인 굴절률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빛의 굴절률이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V랑 속도랑 파장은 2가 1, 2, 3 이런 식으로 되겠죠. 굴절률이 크다, 속도가 느리니까. 그래서 빛의 파장은 1에서가 3보다 길다, 기억 맞고 굴절률은 1이 2보다 크다, 맞고 이제 디귿이 문제인데 우리가 요거 원을 이렇게 그려보면요. A라는 빛은 결국 여기서 이등변 원의 길이 같으니까 이등변 삼각형이라 이게 결국 A는 P에 이제 30도로 이제 나가게 돼요. 그래서 P 쪽으로 이제 30도로 가게 되고 B는 여기서 이제 똑같이 요 각도랑 똑같이 20도 이런 느낌으로 나가게 돼요. 그래서 얘네가 요 각도로 이제 나가게 되고 요 각도로 이제 나가게 되는데 특이한데 B가 가는 거 B를 물어봤으니까 B를 보면 이 매질에서 3매질로 들어올 때 B는요. 지금 여기 볼게. B는 이제 N2에서 N3로 원 안으로 들어올 때 노란 색깔 그때 N2에서는 세타였다가 N3에서는 이제 20도 내가 숫자 20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요 물질 안에서 이제 N1으로 다시 나가 볼게. 그래서 이번엔 N1에서 N3에 있다가 N1으로 나가는 걸 궁금하는 거잖아. 그래서 N3로 있다가 N1으로 나가는 게 궁금한 거야. N3에서는 이게 이제 똑같이 20도 N3에서 20도로 나갈 때 이게 어떻게 되는가가 궁금한 건데 굴절률이 공기에서 물 가는 느낌이죠. 그래서 각도가 컸다가 작아졌고 이제 N3에서 N1으로 갈 때 결국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빛의 경로가 사실 거꾸로 가도 경로는 똑같아요.
빛은 거꾸로 쏘면 거꾸로 가기 때문에 이게 N3에서 20도로 쏘면요. N3에서 20도로 쏘면 그러면 N2에서는 세타로 나가게 돼요. 이게 빛의 경로가 이런 식이 돼. 이렇게 쏘면은 그대로 이렇게 나가게 돼요. 이 경로 똑같이 거슬러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N3에서 N2로 갈 때 20도로 쏘면은 N2에서는 세타로 나가거든요. 근데 N3에서 이제 20도로 쏘면 N1으로 갈 때는 이게 굴절률 차이가 더 큰데 팍팍 꺾였어. 근데 굴절률 차이가 작으니까 이게 더 이건 세타보다 작을 것 같지 않니? 그래서 이제 다 뭔 소리냐면 다시 이거 자리만 바꿔줄게. 그래서 요거를 볼게요. N3에서 20도로 쏘면 얘는 이렇게 나가요. N2에서는 세타로 나가요. N3에서 20도 쏘면 N2는 세타로 나가죠. 그래서 3에서 2로 쏠 때는 굴절률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많이 꺾였어. 근데 3에서 1로 가면 굴절률 차이가 적어요. 그래서 20에서 하면은 잠깐만 3에서 2로 갈 때 굴절률 차이가 크니까 많이 커졌고 이게 많이 커졌잖아. 많이 커졌거든. 많이 커졌는데 그래도 전반사가 안 됐어. 근데 20도에서 쐈는데 N1으로 갈 때는 굴절률 차이가 얼마 안 되니까 별로 안 꺾일 거야. 그래서 얘는 요거보다는 적게 꺾이겠죠. 요 정도로 이제 꺾여서 나가겠죠. 세타보다는 작고 전반사가 안 될 거야. 이해는 했나? 답은 그래서 기억 니은이야. 아니면 요거 식으로도 볼 수 있네. 그래서 N3에서 여기서 N3에서 20도로 갔을 때 요 노란색 N2에선 사인 세트로 갔다. 요 노란 색깔이 요거잖아. 요거였죠. 이제 그리고 여기 30도일 때 했는데 N3에서 N1으로 갈 때 요게 20도가 된다면 요게 각도가 작아지면 이퀄해서 이제 세타 요 세타가 작아지겠죠. 그래서 N3에서 20도로 여기서 3에서 1로 20도로 간다면 그러면 이제 N1에서 굴절에서 요 나가는 각도 굴절에서 요 나가는 각도가 세타보다 작을 것이다. 그래서 굴절각이 90도보다 커야 전반사인데 굴절돼서 밖으로 나가는 각도가 요게 세타보다 작은 90도보다도 훨씬 작은 각이니까 전반사가 절대 안 되고 굴절이 되는 거야. 답은 3번 되는 거 알 수 있고 마지막 29번 요 문제 상당히 어려운데 상당히 헷갈려. 그래서 이게 알고 보면 이게 정사각형도 아니고요. 이등변, 지각 이등변 삼각형도 아니고 90도도 아니고 다 이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도형으로 알 수 있는 그러한 정보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고 그래서 오직 알 수 있는 것은 이 법선에 의해서 A와 B의 경계면이 있을 때 요게 A의 각도, 요게 B의 각도 A의 각도와 B의 각도를 우리가 살펴보면 각도가 A가 각도가 크죠. 그래서 각도는 A가 크니까 A가 굴절률이 작은 거야. 요건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B에서 C로 갈 때 B에서 C로 갈 때 임계각으로 간다. 그래서 물이랑 공기인 느낌. 그래서 또 우리가 B가 C보다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굴절하는 요 각도 차이를 보고서 A의 각도가 크다. 그러면 A의 굴절률 작다. 여기 끝을 보고서 임계각으로 이제 임계각으로 이제 전반사 한다. 그럼 요거는 이제 이렇게 된다. 요 정도 알 수 있어. 그래서 일단 요거를 통해서 첫 번째 빛의 파장은 A가 B보다 짧다. 이제 요거는 나중에 속도를 봐야겠죠. 속도랑 파장을 보면 A가 B보다 크니까. 그래서 빛의 파장은 A가 B보다 커요. 틀렸고. 굴절률은 이제 A랑 C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여기 어렵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일단 B에서 C로 가는 거 해볼게요. B에서 C로 갈 때 가에서 B에서 C로 갈 때 B에서 세타 1으로 갈 때 B에서 세타 1일 때 C에서는 이게 90도죠. 그쵸? B에서 세타 1으로 들어갈 때 C에서 임계각이니까 C의 굴절각은 90도야. 그랬던 거 먹고 B에서 세타 2로 갔을 때 B에서 A로 갈 때 B에서 요 A로 가는 거 해볼게. 여기 B에서 A로 갈 때 B에서는 세타 2로 갔어. B에서는 세타 2로 여기 갔는데 A에서 여기 한 80도쯤 되는 것 같죠? 90도는 아니죠? 여기 한 80도인 것 같아. 그렇죠. 그렇군. 그래서 여기가 한 80도인 느낌? 요거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B에서 C 갈 때 세타 1으로 입사했더니 90도로 꺾였어. B에서 A 갈 때 세타 2로 입사했더니 80도로 꺾였어. 그럼 A랑 B, B랑 C 요거를 비교해보면 얘네가 더 많이 꺾였죠. 더 꺾인 거 이해되니? C가 90까지 갔으니까. 그리고 B는 이게 세타2가 각도도 큰데 큰 각도에서 시작했는데 80도. 얘는 작은 각도에서 90도. B에서 C가 훨씬 더 꺾였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렇구나. 우리가 총 굴절률은 C가 가장 크고 가장 작고 그 다음이 A고 그 다음이 B인 거 알 수 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서 꺾이는 정도를 보면은 B에서 C 갈 때가 정말 많이 꺾였으니까 B에서 C의 굴절률 차이가 엄청 크구나. B에서 A는 조금 꺾였으니까 B에서 A는 굴절률 차이가 작구나. 그래서 우리가 A의 굴절률이 C보다 크다는 걸, 니은이 맞다는 걸 알 수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요 전반사 하냐 안 하냐 생각을 해야 되는데 A에서 C 그래서 B에서 C로 갈 때 세타 1일 때 임계각으로 입사해서 이제 전반사를 했죠. 이제 이제 A에서 C 이제 세 번째 A에서 C로 갈 때는 A에서는 뭐 세타 1으로 넣었대요. 근데 전반사 안 하겠죠. B에서 C 갈 때가 굴절률 차이가 크니까 임계각도 작아서 작은 임계각에서 이제 우리가 전반사 할 수 있었는데 A에서 C 가는 거는 굴절률 차이가 얼마 없으니까 임계각이 커. 전반사 하기가 어려워. 임계각이 크니까 똑같이 세타 1으로 넣었어도 전반사 안 하겠죠. 임계각이 세타 1보다 이번엔 클 테니까. 답은 2번.